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건설된 미시령 터널. 개통 초기부터 사업자 측에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말이 많았죠. 최근에 또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손실 보전금 때문인데 강원도와 사업자 간의 갈등이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자치도 인제군과 고성군을 잇는 미시령 터널입니다. 지난 2006년 강원도가 30년간 통행료 적자 보전을 조건으로 진행한 민간 투자시설 사업입니다. 개통 이후 한때는 500만 대 넘는 차량이 이 터널을 이용했지만 지난 2017년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16년 560만 대 수준이던 통행량도 최근엔 200만 대까지 줄었습니다. 강원자치도가 터널 운영사인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측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통행량이 예측 통행량의 79.8%를 밑돌 경우 강원도가 적자를 보전해주기로 했는데 오는 2036년까지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액만 3,50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통행량이 70% 미만으로 떨어지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유료도로법 규정을 근거로 실시협약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시령 도로 측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6년까지 유지를 하겠다는 실시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법이 새로 생긴 것 때문에 못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저희 쪽에서는 납득이 안 되죠, 이게 지금. 강원도는 손실보전금 146억 원을 미시령 도로 측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시협약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이유로 들었는데 양측의 갈등은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진 상태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정 정도의 비용을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협약을 변경하려는 것이 이제 저희의 제안이었고요. 강원자치도는 사업자의 이윤까지 보장해주는 최소 운영 수입 보장 방식을 순수 운영 비용만 부담하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시령 도로 측은 강원도가 기존 실시 협약 내용을 사후에 입법한 법령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유료도로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까지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난 12일 첫 변론 기일이 열렸지만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다음 변론 기일은 다음 달 30일 열립니다. 손실보전금을 둘러싼 도와 미시령 도로 측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해안의 명물인 바다열차가 오는 25일 크리스마스 운행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새로운 열차 도입에 따른 예산이 문제였는데요. 16년간 쉼없이 달린 바다열차가 운행을 멈춘다는 소식에 관광객들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원스레 뻗은 해안 철길을 따라 4량짜리 미니열차가 달립니다. 국내에서 처음 만들어진 관광열차, 동해안 바다열차입니다. 바다열차 잠시 후 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철도역인 정동진역에 도착하겠습니다. 강릉역을 출발한 지 20분 만에 정동진역에 도착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하얀 포마를 빚어내는 겨울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다시 기암절벽과 솔밭이 그림처럼 펼쳐지고 시시각각 바뀌는 해안 절경에 탑승객들은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혼자서 이제 여행을 왔는데 바다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리 비우고 처음으로써 이제 올해를 그냥 잘 마무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모든 좌석을 바다 방향으로 배치해 마치 극장에 앉아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강릉동해 삼척의 53km의 해안선에 달리는 바다열차가 많은 분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바다 창측으로 창문이 되어 있어 더욱더 이색적인 열차로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열차와 프로포즈 공간, 사연을 소개하는 이벤트까지 진행돼 1시간 20분간의 기차 여행은 지루함을 느낄 새가 없습니다. 강릉에서 삼척을 오가는 바다열차가 처음 운행을 시작한 건 지난 2007년 7월. 16년 동안 2만 1,000회가 넘게 운행됐는데 누적 이용객은 195만 명에 달했습니다.
강릉에서 이곳 삼척까지 동해안을 따라 쉼없이 달려온 바다열차는 오는 25일 크리스마스 운행을 마지막으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기존 디젤 열차를 개조해 만든 바다열차의 수명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열차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140억 원이 들어가는데 코레일과 지자체가 예산 분담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수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근데 100억 정도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을. 바다열차 운행이 종료된다는 소식에 궂은 날씨에도 예매 행렬이 이어져 빈 좌석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12월 25일 날 이제 종료를 한다니까 참 서운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좋은 풍광과 이런 열차를 계속 좀 살려놨으면 좋겠고 이왕 하는 길에 저 포항, 부산까지 쫙 이어졌으면. 동해바다의 눈부신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바다열차. 저마다의 사연들도 이제 추억 속으로만 남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횡성군이 폐자원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5일 횡성군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횡성군 초원 1위와 전국 한우협회 횡성군 지부, 축산농가가 참석했습니다. 횡성군은 환경부 공모사업 주요 평가 항목인 주민 수용성과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높은 점수를 확보해 경쟁 지역보다 우위에 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속초시의 상징물이 22년 만에 모두 바뀝니다. 속초시는 15일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이를 공포한 뒤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심벌 마크는 속초, 한글을 그대로 사용한 디자인으로 간결한 곡선을 부각해 속초의 이미지를 미래로 이어지는 길로 표현했습니다. 또 지역 방언에서 딴 캐릭터 짜니와 레오는 상상의 동물로 만들었습니다. 속초시는 지난 2월부터 9개월 동안 사전 시민 인식 조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대표 상징물을 개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죠. 바로 김치인데요. 네, 이 김장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나라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저는 앞치마와 고무장갑까지 완전 중무장을 했습니다. 한국인은 포기할 수 없는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인데요. 김장 전에 언제부터 김장이 시작됐는지 알아봤습니다. 충북 보은 법주사 마당엔 깊이가 무려 2m 25cm나 되는 돌로 만든 항아리가 묻혀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승려 3천여 명이 김치독으로 사용했다고 전해 내려오는데 당시에도 대량으로 김치를 담가 먹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장에 대한 최초 기록은 고려시대 학자 이규보 선생이 쓴 시 가포유경에 나옵니다. 순물을 장에 넣으면 한여름에 먹기 좋고 소금에 절여 겨울에 대비하네. 겨울이 오기 전 장아찌와 김치를 만들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김장이 오랜 역사를 가졌기에 그 변화도 큽니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엔 김치를 김장독에 넣고 땅에 묻었지만 아파트가 보급된 지금은 김치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또 냉장고가 생기면서 과거보단 김치를 덜 짜게 담그고 김치 위에 물을 부어 공기를 차단하는 문화도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김치를 담그고 난 다음에 3, 4일 뒤에 물을 반드시 부었어요. 소금물이나 젓갈물이나 부잣집은 고기 국물 같은 걸 부었어요. 국물을 부어서 유산균이 많아지도록 도와주는 작용도 하고 맛성분이 잘 어우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국물을 꼭 부었어요. 국물을 많이 부어놓으면 위에가 공기에 노출이 덜 되기 때문에 골마지도 안 생기고 했거든요. 이제 냉장도 발달이 되고 그러면서 더 이상 국물을 넣어서 만드는 문화는 거의 사라지고 없어요. 북한 쪽에만 남아있고. 김장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세대를 걸쳐 내려오면서 이웃 간 나눔을 실천하고 공동체 연대감 등을 형성했다는 이유인데요.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 배추를 절이는 것부터 속재료를 만드는 것까지 집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인 배추를 파는 업체를 이용하거나
김치를 사서 먹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그래도 부녀회나 각종 단체에서 함께 김장하고 김치를 나누는 문화는 여전합니다. 잡아. 그리고 여 밑에서부터 이렇게 순서가 있어. 이런 단체 김장 행사는 지난해 전북에서만 공식적으로는 23개 열렸습니다. 특히 김장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나눔은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해에서 한 30년 전부터 이렇게 김치를 담아서 이렇게 노인들한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는 담기도 힘들고 노인들은 그러니까 우리 분해에서 이렇게 다 나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들한테 드립니다. 한 민족을 대표하는 문화 김장. 시대에 맞춰 변화하며 우리의 소중한 풍습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설악산에 1m가 넘는 폭설이 내리면서 설악산 고지대 탐방로 개방이 연기됐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당초 16일 개방하려던 고지대 탐방로 안전점검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악산 중청봉에는 15일 오전 10시 현재 111cm에 달하는 눈이 쌓였고 16일까지 최고 30cm가 넘는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눈이 그친 뒤 안전점검을 완료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탐방로를 개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주시가 올해 계획했던 4개 지역 268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6개에서 7개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내년 본 예산에 7개 지역 554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원주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식이 15일 소양강댐 시민의 숲에서 열렸습니다. 기념행사에는 김진태 지사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소양강댐 건설 참여자, 수몰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퍼포먼스와 경과 보고 등이 진행됐습니다. 김 지사는 소양강댐을 통해 관광, 첨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훈 명예서당 사전 접수가 15일부터 춘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내년부터는 기존 만 65세 이상이었던 연령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나이에 상관없이 대상자는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급액의 경우 기존 15만 원에서 17만 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의 경우에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춘천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 평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과 이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춘천시는 지난해 이웃을 잇는 착한 공동체로의 전환을 목표로 34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춘천 시립도서관이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강원자치도가 도내 37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춘천 시립도서관은 장서 구성 부문과 정보기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평가는 공공도서관의 품질을 높이고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천 소방서가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 경계 근무에 나섭니다. 특별 경계 근무 기간 동안 현장 안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대형 재난에 대비해 현장 대응 태세를 확립하게 됩니다. 또 인력 625명과 장비 43대를 동원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